색채 시공이 뭐냐면요. 지금부터 2,400년 전, 기원전 한 400년 전 사람인데요. 이분이 장자인데 이 장자가 참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거기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환공이 이제 책을 다 읽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데 윤편이 이게 바퀴 만드는 기술자가 감히 묻습니다. 환공이시여 무슨 책을 읽습니까? 아 이거 성인의 말씀이다. 그 성인이 살아 계십니까? 죽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바퀴 기술자가 그러면 성인의 찌꺼기를 읽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래서 아니 뭐라고? 야 이게 바퀴 만드는 기술자가 감히 내가 지금 이 성인의 책을 읽는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찌꺼기를 읽고 있다고? 너 나를 설득하면 살지만 너 안 그러면 내가 너 오늘 죽일 거다 그래요. 그랬더니 바퀴 기술자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바퀴를 깎지만 조금만 헐겁게 하면 바퀴가 느슨해지고 조금만 단단하게 하면 바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건 오로지 내가 기술로 마음으로 손으로 감응하는 것이 이걸 책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내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란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자기가 익혀야 되는 거지 글로서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에는요 우리가 학습한다 그러잖아요.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있고 몸으로 익히는 지식이 있죠. 그게 학습이죠. 그렇죠? 이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보는 다 학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거는 정보인가요? 아니면 내가 내 거로 만드는 건가요?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를 책으로 배울 수 있나요? 수영을 책으로 배울 수 있나요?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학이 아니라 습의 시대다. 앞으로 인공지능 여러분 인터넷만 치면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거 제가 5년 전에 쓴 책입니다. 앞으로 AI 시대고 AI가 지배하는 학이 넘쳐나는 엄청난 시대가 오는데 이런 학이 넘치는 시대에는 진짜 중요한 건 학이에요, 습이에요? 습이다.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 책을 제 베프랑 만들었고 이 책을 썼더니 이렇게 학이 아닌 습의 시대가 온다. 이제 익혀야 된다라고 제가 매경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한 5, 6년 전, 2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자기개발 열풍이 붑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시크릿 아시죠? 이 시크릿이 뭡니까? 이게 끌어당기는 법칙이라고. 꿈꾸는 다락방. 이것도 뭐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꿈꾸는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뭔가 꿈꾸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저도 자기개발서를 냈지만 이게 믿어져요? 무슨 미신 같은 얘기잖아. 뭔가 강렬히 꿈꾸면 땡겨온다. 저 당시에 2007년에 전 책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읽지만 믿지는 않았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귀신 씨나라 가면 소리 같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진짜 끌어당기면 뭐냐고 진짜로. 뭐냐고. 왜 다 와야지. 다 복권 다 1등 해야지. 다 여러분들 재벌돼야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점점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리학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고전역학이 있고 이제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점점 물리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고전역학이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런 건 다 이제 고전역학이야, 물리학. 더 이상 밝혀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소미립자. 이게 봤더니 모든 사물이 생명체든 사물이든 원자가 있고 원자를 째겠더니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더라. 그렇죠? 사람 생명이든 사물이든 똑같이 안에 소미립자가 이루어져 있더라. 그게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아주 유명한 실험, 이중 슬릿 실험. 그렇죠? 도대체 이 전자가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계속 움직이는 게 이게 파동이냐 이게 입자냐를 밝혀내려고 물리학자들이 전자총을 쏩니다. 이게 이중 슬릿. 딱 두 가지 구멍을 내고 전자총을 쏩니다. 그랬더니 파동이에요. 파동. 쫙 파동처럼. 아, 이게 파동이구나. 어떻게 파동을 형성하는지 이제 관찰을 해야지 하고 관찰을 했더니 입자가 돼. 뭐야? 관찰을 하면 입자야. 관찰을 안 하면 파동이야. 너무 신기한 거야. 이거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거 이중슬릿. 이건 들어보셨죠? 그렇죠? 파동과 입자예요. 여러분 이게 고전역학 물리학 최고의 그 법칙 중 하나죠. 이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 E 이퀄 MC 제곱이 뭐예요?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모든 질량이 있는 물체는 전부 다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고 에너지는 전부 다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건 들어보셨죠? 이게 결국은 동양에서 음과 양. 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양은 보이는 세계. 자, 입자는 보이는 세계,
파동은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의 몸은 보이는 세계,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과 정신, 입자와 파동, 물질과 에너지. 근데 결국은 뭐다? 같다예요. 에너지는 눈에 보이는 질량의 빛의 속도와 똑같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이라는 거. 색은 보이는 세계, 공은 보이지 않는 세계. 색은 질량의 세계, 사물의 세계, 물체의 세계. 공은 파동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 음의 세계. 그런데 반야심경의 구절이 여기까지만 알아 사람들이. 색즉시공. 색즉시공이 그 야한 코미디 영화가 아니고 이 구절이에요. 공과 색이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인데 감각과 생각과 행동과 의식도 그러하다. 여러분 소름 돋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E = MC 제곱 발명했어도 사실은 옛날에 이미 다 동양철학에 나와 있던 거예요. 질량은 결국 에너지고 파동은 에너지다.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이게 르네 페거라는 프랑스의 의사입니다. 이게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 같은 로봇을 가지고 실험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인데 이거를 실험합니다. 병아리한테 갓 태어난 병아리한테 임프린팅합니다. 임프린팅이 뭐냐면 각인 효과라고 그래요. 조류들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사물이 엄마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엄마로 인식을 시킵니다. 얘는 이게 엄마인 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가둬놓고서 여기 한쪽 가둬놓고 얘는 이거 계속 보게 해. 엄마 엄마 보게 해 병아리가. 그랬더니 이렇게 움직이던 로봇이 임프린팅한 즉 각인된 병아리를 놔두는 순간 이렇게 되네요. 100번을 실험하면 70번 이상이에요. 뭐예요? 병아리가 엄마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병아리에 미물이 내는 파동의 에너지가 로봇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염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퀀텀 시크릿이라. 이게 다카시 히로카즈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양자역학으로 인공지능뇌를 공부해서 석사를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의 양자역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양학, 심리학, 철학 등을 공부해서 그 심리학과 자기개발 쪽에 양자역학 쪽으로 이것이 증명이 된다라고 해서 낸 책이 퀀텀 시크릿이에요. 퀀텀이 뭔지 아세요? 양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비밀이야. 자, 양자역학의 비밀을 보면 이 우주에 우리가 밝혀져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5%밖에 안 된다. 5%. 95%가 보이지 않는 세계. 있긴 있지만 보일 수가 없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예요. 여러분 95%가 밝혀내지 못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인데 사람의 의식도 똑같다고 합니다. 5%가 사람이 의식하고 말하고 인식하는 걸 표면 의식이라 합니다. 표면 의식. 사람의 표면 의식은 5%밖에 안 된답니다. 95%가 잠재 의식.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는 게 표면 의식일까요? 잠재 의식일까요? 뭘 것 같아요? 잠재 의식이에요. 잠재 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손으로 종이에 일기를 쓰는데 자기가 주어를 정확히 해서 부정형이 아닌 나 병에 걸리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 건강해야지라고 쓰는 거예요. 나 누구누구는 나 김초로는 건강해야지. 병에 걸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손으로 쓰랍니다. 매일 손으로 쓰고 감사하고 좋은 리액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잠재의식을 망가뜨리는 이게 멘탈 블록인데 도대체 우리가 상상한 게 왜 안 오냐? 왜 안 올까? 여러분 음식점에 와서 음식을 주문해도 음식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 때 당연히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못 견디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안 믿는다는 게 뭐가? 잠재의식이. 말은 그렇게 해도. 뭘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에도 또 나옵니다. 이게 니시나카 스톰라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변호사로서 한 50년 살아보니 어떤 사람이 운이 좋고 어떤 사람이 운이 안 좋은지 알겠더라. 그래서 그 운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운이 파동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파동이 좋은 에너지가 온다는 게 바로 리액션 크게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리액션 크게 한 사람들이 운이 좋아진대요. 알겠습니까? 이게 퓨처 셀프입니다. 이게 올 8월에 나온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이게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2015년 10월 4일 날 지미 도널드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얘가 이 당시 17살,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이걸 찍습니다. 얘가 뭐 했냐면 3년 전부터 유튜버를 했는데 3년 동안 구독자가 8,000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6개월 후에 나의 모습, 1년 후에 나의 모습, 5년 후에 나의 모습, 10년 후에 나의 모습 4개를 찍습니다. 그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대본도 없이. 6개월 후에 나는 한 15,000명에서 2만 명 됐으면 좋겠다. 그래, 15,000명에서 2만 명 될 거다. 이거를 찍고서 각각 6개월, 1년, 5년, 10년 후에 오픈이 되도록 예약 설정을 합니다. 6개월 후에 딱 구독자가 2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납니다. 2016년 10월 4일 구독자가 2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얘가 자기 채널을 미스터 비스트라고 채널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5년 후 5년은 너는 대학을 졸업했겠지? 그래, 너는 5년 후면 대학을 졸업했을 거고 너는 계속 아마 유튜브를 했을 거야. 이게 미래에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근데 네가 5년 후에 구독자 한 100만 명은 될 거야. 100만 명 안 되면 나 완전 망한 건데. 그래, 너 5년 후면 너는 대학 졸업했을 거고 구독자가 100만 명은 넘을 거야. 그래, 100만 명 만들겠어! 하고 딱 끝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당시 5년 후에 2020년 10월 4일 날 4천만 명이 넘어서고요. 1년 수익이 1억 달러입니다. 1,300억이 넘게 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로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한 미스터 비스트 채널의 구독자가 2억 1,3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탑입니다. 5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꿈꾸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미래를 꿈꾼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데이빗 패커드와 윌리엄 슐렛입니다. 이들은 1938년에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고 창업을 합니다. 동전동직을 해가지고 슐렛이 먼저 나와서 슐렛 패커드가 됩니다. 여기서 누가 알바를 하느냐? 스티브 잡스가 중학교 때 알바를 합니다. 얘는 스티브 워즈니악인데 얘가 재미로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동네 동생이거든. 나랑 같이 사업하 쫄라. 아니야, 나 이거 그냥 재미로 만든 거야. 아니야, 형, 내가 나랑 사업해야 돼. 계속 쫄라요. 워즈니악이랑 둘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970년에 애플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쿠퍼티노에 지금 본사가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옛날 HP, 휴렛 패커드 자리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HP, 휴렛 패커드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 부지가 나왔거든요. 본사 창업 부지가. 저걸 무조건 사라 해가지고 죽기 전에 이 마지막 프로젝트를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전 매년 갑니다. 가서 그 기운을 받고 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구글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세리 게이블인가 레리 페이지가 창고에 만듭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 차고를 빌려준 사람이 당시 인텔의 마케팅 과장이에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지금 유튜브 사장 수잔 보이치치. 인텔을 그만두고 자기 차고 빌렸던 애들 회사를 입사해서 지금 유튜브를 이끌고 유튜브 수잔 보이치치. 세계 최고의 기업들 구글과 애플 그리고 전 세계 실리콘밸리 미국을 이끌게 된 그 시작 HP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죠? 삼성이죠. 삼성전자는 제일 처음에 팔았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6.25 때 남겨진 포탄 찌꺼기들을 모아서 수출하던 회사가 삼성물산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반도체 1위, 핸드폰 1위의 기업으로 성장했죠. 자, 이분이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1938년도에 바로 옆에 있는 삼성 상해를 만들죠. 저분이 삼성을 만들고 1980년 3월에 반도체 해야 된다는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1980년 3월이면 나이가 70입니다. 이분은 1910년 한일합방 될 때 태어났으니까. 오늘날 70하고 다릅니다. 1980년의 70은 43년 전에 70은 이미 인생 다 사신 거고. 근데 여러분 1980년 3월이 뭐예요? 12.12 군사 반란으로 허슬퍼런 군부 정권이 들어선 시대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나이 70, 오늘날로 따지면 9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반도체 해야 된다고 결심을 하십니다. 다 반대합니다. 삼성 반도체 하면 망한다. 일본하고 기술력 차가 몇 년인데. 그런데 그 노구를 이끌고 반도체를 해야지라고 호암자전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 3번을 읽고 3번 다 울었습니다. 1986년에 이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80년 3월에 이나마 박사랑 같이 대담하다가 반도체 하겠다고 결심하고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83년에 반도체 기흥 공장 착공을 하고 84년 5월 17일 날 반도체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반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이 책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 분이 대한민국의 기업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업의 털을 일구신 곳이 바로 이곳 대구입니다. 좋은 기운이 있는 이 대구에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여러분, 퓨처 셀프. 저도 역시 퓨처 셀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1987년도 17살에 회사 이름을 짓습니다. 난 나중에 커서 사업가가 돼야지. 저의 옛날 이름이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시각장애인 아버지의 안마원 이름이 신신안마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했던 안마원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내가 저 아버지의 안마원 이름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라고 해서 기업에 아버지의 안마원 이름을 붙여서 기업 신신, KYSS. 회사 이름을 카이스라고 짓고 고무지게로 도장을 파서 제가 모든 책에 도장을 찍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커서 만들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라는 꿈을 꾸고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진짜로 카이스의 대표가 돼서 대구에 와서 DGB 금융그룹 임직원들 앞에서 얘기할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7살 때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브랜드는 마이플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플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풀린다라고 해서 마이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미시적이다. 여러분, 역사가 되게 거대한 거에서 거시적인 줄 아는데요. 사실 역사를 뜯어보면 굉장히 미시적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미시적인 움직임과 그 사람들의 결심으로 인해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시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갑자기 뭔가 충격적인 사태를 주는 건 사실 어떤 한 날, 되게 미시적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은 남상이 시작됐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인생에 늘 마이풀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